어떤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고 가면 좀 더 풍요로울까요? 독서와 함께하는 여행이. 근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를 여행을 가든 아주 가까운데 그냥 뭐 어디 서울 교회 카페 갔다 오겠다 이런다면 책 보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잖아요. 그렇죠. 오히려 좋고. 근데 예를 들어서 모처럼 여름에 다 이게 휴가들을 긁어 모아서 간신히 한 열흘 정도 유럽을 간다. 근데 유럽을 가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어렵게 시간 내고 돈도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책을 본다 그러면 뭔가 아깝잖아요.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 않다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요. 현지에서 우리가 여행지에서 책을 본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에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인생에 여행 다니면서 책을 보았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스웨덴 남단에 고틀란트라는 큰 섬이 있고요. 거기에 딸려있는 포러라는 섬이 있어요. 네. 영화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잉마르 베리만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묘지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.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울릉도 같은 데 위치예요. 가기가 어려운데. 그래서 거기 갔는데 현지에서 이제 그 여름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송수단 같은 것도 없고 택시나 버스도 없어요.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를 타고 갔거든요. 그래서 현지에서 그 섬에서 자전거를 타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. 문을 연 상점도 없고. 맞아요. 근데 바닷가가 굉장히 좋은데 그 바닷가에서 혼자 가져간 이렇게 스콘 이런 거 먹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책 하루 종일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제가 읽었던 책이 존 파울스의 프랑스 중위의 여자라는 책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존 파울스라는 사람 이름만 들으면 이제 그 풍경이 떠올라요. 그러면서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잊지 못할 어떤 아름다운 순간처럼 남아 있는데 또 이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ASMR이잖아요. 그쵸. 바닷가 소리 들리고 이러니까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은 사실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의 전망대에 올라가 보거나 뭐 무슨 그 노틀담 성당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그 못지않은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. 더군다나 남들은 안 해본 경험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여행지와 이 독서라는 경험은 굉장히 잘 맞는 경험이다. 뭐 이런 얘기 드리게 돼요. 뭔가 그 책을 여행지에 가져갔을 때는 나중에 그 책을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이 같이 떠오른다고 네, 해야 맞습니다. 될까요? 네네. 오, 맞아요. 그런 경험들이 있고 저는 또 휴가 가면 그 나라의 원어로 된 한국 책을 사오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가서 서점에 가서 막 찾아봐요. 네. 뭐 유명한 작가들 네. 책들. 그러면 너무 생경한 언어로 쓰여진 그 책을 찾게 되거든요. 그걸 사오면 또 그 나라의 어떤 풍경이나 소리나 냄새 같은 게 또 생각나기도 하고. 자기만의 어떤 그러니까 작은 그 기념품들을 챙기는 취미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데 맞아요. 어떤 사람은 본인이 가는 여행지마다 그 나라 말로 된 어린 왕자 사오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읽을 수 없잖아요. 무슨 베트남어로 된 어린 왕자 못 읽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걸 사는 거예요. 근데 어린 왕자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죠. 그걸 쫙 모으면 굉장히 멋진 컬렉션이 되겠죠. 그런 분도 봤어요. 혹시 평론가님도 이렇게 외국어로 된 책을 사오시곤 하죠? 네, 뭐 그림으로 된 책들, 영화에 관한 책들을 현지에서 많이 사오기도 하고요. 근데 현실적으로 원어로 된 책들을 많이 못 봅니다. 독서 속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.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그쪽 원어로 읽는다는 어떤 욕심도 있고 뭔가 뿌듯하고 해서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냥 한국에 좋은 번역자들 너무 많으니까 한국어로 된 책들을 거의 읽죠.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그 독서 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